반갑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 영어 독해 팁 강의. 오늘은 챕터 11 어휘 추론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 당연히 우리가 1번부터 5번까지 어휘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 과연 어휘 추론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쌤이랑 같이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휘 추론은 너희들이 기존에 이 밑줄 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알고 있는 게 만약에 뭐 해볼까요? run이 있었어요. run 하면 떠올리는 게 제일 먼저 달리다겠죠. 그쵸? 근데 무조건 달리다로 해석하시면 안 되죠. 문맥에 맞게 쓰인 어휘가 아닌 걸 골라주는 게 요 어휘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un이 난 달리다로 알고 있었지만 문맥에서는 경영하다라고 하면 경영하다가 맞는 거죠.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셔야 돼요. 어휘 추론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근데 어떻게 푸냐면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얘들아, 사실 모든 문제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다는 거는 최대한 빠르게 내가 조금이라도 주제문을 무엇인지를 캐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법 문제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어법 문제, 뭐 심경 변화 문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순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일부 배제하면 대부분은 주제를 좀 알아야 문제가 잘 풀리게 됩니다. 근데 어휘도 결국에는 주제가 좀 필요하더라. 왜? 문맥 속에서 맞는 낱말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단어가 암기가 되어져 있고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제문이라도 어려우면 글의 소재나 어떤 핵심 단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택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문장의 앞뒤. 자, 3번에 밑줄 쳐져 있어요. 근데 이 문장의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 자, 우리 친구들은 여기만 집중해서 보시잖아요. 그쵸? 요게 해석이 되는지를 집중해서 보는데 사실상 이 문장은 앞에와 뒤에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져 있느냐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되 그 안에서 요 밑줄 친 그 문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문장도 같이 연결해서 보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아 밑에 있는 거 볼게요. 매력적인 오답. 요게 제일 사실 중요하죠. 일단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 선생님 저는 그 중에서 2개의 어휘는 몰라요 하면 그 문제는 사실 찍고 가는 게 맞을 정도로 못 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신다면 반이어가 적절하지 않은 걸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증가가 나오면 사실 증가가 아니라 뭐예요? 감소였던 거고, 여기가 반대라고 나왔는데 반대가 아니라 뭐예요? 찬성이었던 그런 매력적인 답이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파생어라고 하는 부분, 요 파생어가 뭐죠? 하고 궁금하시면 쌤이 또 준비했으니까 뒤에서 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유사철자 어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acquire 요게 있어요. 근데 inquire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뭘 해볼까요? 뭐 요런 식으로 비슷하게 모양은 비슷해. 그러나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평상시에 내신 공부하시면서 단어의 유사 철자들을 조심히 보거나 아니면 우리가 외우고 있는 단어장들 있죠. 그 안에 요 단어가 모양은 비슷하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respectively라고 하면 이건 각각이란 뜻인데 respect이니까 막 뭔가 존경하다 이런 의미로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쌤이 한번 진짜 보여드릴게요. 혼동하기가 쉬울 수 있는 매력적인 오답. 자, 파생어가 뭐고 유사철자가 뭐고 반이어가 뭔지 보여드립니다. 자, 파생어. 얘들아 여기 있는 거 다 아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가려보세요. 가려서 comprehensible. 이거 뜻이 뭐지? 이해할 수 있는 요렇게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comprehensive. 자, 여러분 여기 봐요. comprehend. 여기까지 똑같고 얘가 sieve고 얘가 able입니다. 자, able은 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sieve도
형용사로 쓰이나 얘는 포괄적인이라고 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다 각각 외워줘야 되는 거죠. 조심해서 같이 비교해 보면서. 자, considerable 무슨 뜻이에요? 할 수 있는 아니고요. 상당한이죠. 자, 여기서 보면 considerate. 자, consider까지는 같아요. 근데 여기서 able과 rate 때문에 또 뜻이 달라진다라는 이런 파생어. 그리고 유사 철자도 한번 볼까요? 쌤이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acquire과 require. 자, 어때요? 뭔가 유사하긴 하나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다르고 어댑에 A가 있고 adopt에 O가 나오면 뜻이 완전 달라지죠. attribute, distribute. tribute은 똑같지만 앞에 at와 dis로 나왔을 때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것들 우리 친구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 반이어라고 했죠. 부재하면 존재를 생각하시고 붙이다면 떼다 생각하고 강제면 자발, 요구면 수요면 공급, 제외면 포함 요것들 미리미리 생각해 두시면 우리 친구들이 문제 푸는 게 조금은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쌤이랑 같이 한번 문제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021년 3월 학평 30번 문제가 되겠고요. 자, 우리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간단하게 단어만 볼게요. 자, ignore가 뭐예요? ignore? 무시하다죠. 무시하다의 반대말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뭐 respect이 될 수도 있고요. 존경하다, 존중하다라는 말도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 object이 있습니다. 자, object은요, 이렇게 묶으시면요, 뒤에 to 보이시나요? object to 하면은 뭐뭐에 반대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반대하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찬성하는 게 되겠죠. 이거 찬성하다로 쓸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시되, 선생님, 저는 찬성하다는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하면 영어로 바꾸지 말고 우리말로만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3번 볼게요. 자, 카운터가 뭐예요? 반하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이렇게 하트, 사랑에 빠져서 반하는 거 말고 지금 여기 보시면 위협에 반하다 이렇게 위협에 반대를 하는 거죠. 이 반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반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위협을 그대로 수용하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이번엔 4번에 consent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concern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겠지만 뭐 관련시키다, 관련하다라고 쓴다면 여기서 뭐 딱히 뭐 반의어가 생각 안 나면 넘어가세요. 자, 5번에 deny는 뭐예요? 부인하는 겁니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인하다의 반대는 뭐예요? 맞다라고 역시 수용하는 게 되겠죠. 자, 이제 요 정도까지만 우리가 파악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 자, 1번에 들어가 있는 첫 번째 문장 들어가 봅니다. 자, those who 요렇게 어디까지 묶냐면 여기까지 묶을게요. those who 하면은 뭐뭐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제한하는 사람들. 근데 어디에 제한 두냐면 서양 과학 연구에 스스로를 제한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무시합니다. 뭐를 무시하냐면요. 어떤 것이든 무시해요. 인지될 수 없는. 즉 오감, 우리가 아는 뭐 촉감, 미각 이런 오감에 의해서 인지될 수 없는 것은 사실상 아예 무시하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측정이 되거나 어떤 수량화시킬 수 있는 것이 수량화시킬 수 없다면 그것 또한 무시한다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얘들아 우리 요거를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서양 과학연구 에 제한을 두는 사람들은 자, 뭐를 무시한다고요? 오감이라던가 어떤 측정이 불가능한 것들은 무시합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무시한다. 됐죠? 그럼 그 말은 뭔가 눈에 보여지고 오감과 어떤 측정할 수 있고 수량화시킬 수 있는 것을 중시 여긴다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자, 연구는요, 일축되어진대요. 뭐로써? 연구는 미신이고, 그리고 무효한 거야. 유효하지 않아. 자, 뭐 한다면? 그 연구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그럼 우리 여기는 이 연구 그대로 얘기하는데요. 자, 그럼 볼게요. 연구가 어떻게?
자, 이렇게 원인과 결과, 연구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연구라는 거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이렇게 이것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그럼 이건 뭐예요? 설명이 안 되면 아, 이건 미신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쵸? 오케이, 그럼 위에랑 아래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같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즉 서양과학 연구에 자신이 스스로를 제한을 두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연구라는 건 무엇이냐? 라고 하면 오감을 통해서 측정이 될 수도 있고 뭔가 수량화시킬 수 있고 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원인과 결과로 설명이 될 수 있어야지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요. 자, 반대를 하는지 계속하는지 좀 볼게요. 자, 거의 종교적인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이 문화적인 패러다임을 반대할까 찬성할까? 자, 이 문화적 패러다임이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 그럼 더 가볼게요. 자, 뭐에 대한 문화적 패러다임이냐면 과학의 힘.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힘인데 과학이 그들에게 준 힘, 그것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패러다임에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반대를 하는 걸까요? 찬성을 하는 걸까요? 찬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찬성하다라고 하면은 투가 어떻게 붙나요? 싶겠지만 자, 우리가 찬성하다 대신에 이번에 여기는 오브젝트를 cling to 이렇게 쓰면 여기에 매달리답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 매달린다. 많은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문화적인 패러다임이 이런 거죠. 이런 문화적인 패러다임을 이 사람들이 계속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좀만 더 가볼게요. 자, 봐봐. 과학적인 힘에 대해서 중시 여겼잖아요. 보이시나요? 과학적인 힘에 대해서 중시 여겼던 이 사람들은 요런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이런 문화적인 패러다임에 매달렸다. 자, 더 가볼게요. 자, 보시면 요렇게 끊어볼게요. by dismissing. 자, 일축함으로써 뭐를 일축하냐면 비서양 과학 패러다임. 자, 여러분 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의 반대가 뭡니까? 여기 비서양 과학 패러다임이죠? 그럼 갑시다. 비서양 과학적 패러다임. 자, 얘를 뭘로 봤대요? 열등한 것. inferior. 열등하다고. 기껏해야 열등한 것으로 보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부정확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일축시킴으로써. 자, 이 전통적인 의학 연구 커뮤니티.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전통적인 의학 연구 집단은 누가 될까요? 여기서 이 가장 완고한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게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럼 얘들아, 결국에는 전통적 의학 연구 집단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가장 완고한 그런 사람들은 뭐 하려고 애를 쓰냐면 위협에 반하려고 애를 씁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지금 갑자기 무슨 전통적인 의학 서양 커뮤니티는 누가 돼요?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서양 과학 연구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은 지금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럼 얘들아, 이 사람들은 자, 위협에 반하려고 한대요. 그럼 얘들아, 그 위협이 어떤 위협인데요? 여기까지 묶이는 거죠. 자, 대체할 수 있을 만한 테라피와 즉 치료법과 그리고 연구가 제기하는데 위협을 제기한답니다. 그래서 pose하고 the threat to 이렇게 나오면 이 to에 대한 위협을 제기하다는 뜻인데 이 목적어 빠진 거니까 이게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이 대체를 할 수 있는 테라피, 이 치료법과 연구가 제기하는 위협에 반대를 뭔가 가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닌데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디에 위협을 주는 거냐면 그들의 연구, 그들의 행복, 그들의 세계관을 위협시킬 만한 대체적인 테라피가 나왔고 연구가 있어요. 근데 그 위협에 반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볼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바이오, 생물의학 연구가요. 자, 생물의학 연구 또 새로운 게 나왔네요. 그죠? 말이 어려워, 요게. 생물의학 연구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뭐를 설명할 수 없냐면요. 많은 다수의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어떤 거냐고 이렇게 봤더니, 자, 돌봄 치료 과정에 관해서, 돌봄 치료 과정이라는 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또 돌봄 치료 과정에 대해서 그거에 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실행자와 관련되어져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건 무슨 말을 가리킬까요? 아니,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연구라고 하는 건 원인과 결과를 보여줘야 되고 오감에 의한 거고 측정할 수 있고 수량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의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뭐가요? 이 생물의학 연구가요. 설명할 수가 없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묶어볼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볼까요? 자, 왼절이 나오면 여기 주어고 여기가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묶을 거냐면 여기서 이렇게 끊어볼게요. 자, 테라피인데요. 자, 이 테라피가 어떤 테라피야? 이 대체적인 테라피가 나왔잖아요. 여기 대체적인 테라피.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과학 연구만 생각했을 때 아니면 뭐 이제 여기서 서양에 관련된 의학 연구만 생각했을 때 서양의 반대가 뭐예요? 동양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양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병원을 가면은 우리가 어딘가 아플 때 진단을 받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서양 쪽이지만 우리가 또 동양 쪽으로 가면 어떻게? 내가 허리를 다쳤어. 그러면 정형외과를 가서 치료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 침을 맞기도 하죠. 근데 침 맞는 거는 동양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양의 그 의학 연구에만 집중을 하고 그쪽에만 완고한 사람들은 당연히 침술에 대해서 나는 모르겠어. 나는 반대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침술 또는 여기 보면 동종요법과 요법과 같은 이 말이 안 나오네. 요법과 같은 그 테라피가 관찰이 되어져 보여진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결과를 보여주냐면요. 자, 여기 보면 뭐 생리학적이나 어떤 클리닉 반응으로 보여지는 그런 테라피 됐어요? 자, 근데 이 테라피가 어때요? 설명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로서? 이 생물의학의 모델로서 설명이 될 수 없는 이런 다양한 반응을 나타내는 이런 테라피가 보여질 때 자, 이 많은 사람들은 여기는 요 사람들이 되겠죠. 그렇죠? 전통적인 의학 연구 집단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부인하는 겁니다. 결과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뭐보다? 수정하는 것보다. 과학적인 모델의 수정보다는 뭐를 한다고요? 결과에 대해서 아닌데 부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어때요? 내용이 쉽지가 않죠.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흘러가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 우리가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쌤이 얘기했듯이 서양, 하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침술이니까 동양. 그래서 서양의 의료법에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동양의 침술과 관련돼서 내가 허리를 다쳤는데 여기에 침을 맞아가지고 나았다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 위협을 제기할 때 제기되는 그 위협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위협을 어떻게 반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과 밑에 있는 내용은 결국 일관적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몇 번 하냐면 여기 있는 2번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클링투로 바꿔주세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어려웠어요? 자, 2022학년도 9월 모평 30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밑줄 친 부분 중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얘들아, 요렇게 끊어보고요. 요렇게 묶어봅니다. 자, 경제 시스템에서는요, 하나의 분야에서 발생하는 것, 한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이 has impact. has impact 뭐예요? 가지는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영향을 가합니다. 어디? 또 다른 부문에 영향을 가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자, 내가 한 부문에서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해요? 발생된다. 다른 수요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들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시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부분의 발생은 뭐예요?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 얘가 또 뭐를 파생한다? 또 다른 이 부분을 파생한다. 결국 같은 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여기 바로 예시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고객이 삽니다. 뭘 사요? 상점에서 물건 삽니다. 한 부분에서 상품 서비스를 판매한 거죠. 그래서 물건을 구매합니다. 자, 고객이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부분에서 어떤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자, 아마도 촉발시킬 거래요. 뭐래? 보충을. 이 상품을 보충하겠죠. 내가 물건 하나 샀어. 내가 초코우유를 샀어. 그럼 어떻게 또 다른 초코우유가 보충이 돼야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보충을 유발한 거죠. 보충을 촉발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또 뭐예요? 만들어낸대요. 수요를. 어떤 수요를 또 만들어내는 거냐면 활동인데요. 어떤 활동이냐면 뭐 제조나 아니면은 자원의 추출이나 아니면 그리고 또 물론 뭐까지? 운송까지. 그래서 뭐 제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자원 추출이라던가 아니면 여기 이 운송 이런 부분의 활동에도 수요를 높여준다가 되겠죠. 그죠? 아니 물건이 팔렸으니까 그럼 그 물건이 또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물건을 또 옮기는 게 필요하고 그 자료를 또 그 자원을 통해서 또 만드는 게 필요하잖아요. 재료를 만드는 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 부분이 발생하면 또 다른 부분이 또 발생하게 된다. 파생이 된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뒤로 가볼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끊어볼게요. What is different? 자, 다른 점. 운송에 대해서 다른 점은 즉 운송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운송에서 다른 점은 뭐냐면 운송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홀로 있을 수 있는데 운송은 홀로 있을 수가 없대요. 이것도 아직 잘 이해는 안 돼요. 자, 또 움직임인데요. 자, 운송이니까 움직임이 있겠죠. 움직임은요, 저장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안 움직였다고 해서 이게 뭐 지금 저장이 되는 건 아니죠. 물건이 안 팔리면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건 그대로 보관되고 저장되는 건데 운송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운송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쌤이 얘기했던 대로 보면 됩니다. 자, 팔리지 않은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물건과 일반적인 물건과 운송의 차이를 보여줄 거예요. 팔리지 않는 물건은 남아있어요. 어디? 상점 선반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팔릴 때까지. 뭐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디스카운트 인센티브니까 할인을 해가지고 할인될 때까지, 할인돼서 팔릴 때까지 그냥 그대로 그 물건은 남아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자, 팔리지 않는 시트가 있어요. 팔리지 않는 좌석이 되겠죠. 자, 어디? 비행기에서 팔리지 않는 좌석이 있어요. 아니면은 또 마찬가지로 그 똑같은 비행기에서 화물, 운송, 즉 이용되지 않는 이 화물과 관련된 그런 수용량. 이게 그대로 안 팔린 채로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해요? 다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자, LA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근데 LA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 탈 수 있는 이 승객의 수는 100명이었어요. 근데 20명밖에 안 탔으면 나머지 80명의 자리. 근데 이거를 다시 되팔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떠나면 끝이니까. 그건 물건과 운송의 큰 차이라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예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추가적인 수용량을 나중에 나중에 추가적인 수용량으로서 다시 되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운송의 경우에는요, 기회가 잡힌 거예요? 아니면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가 놓친 거겠죠. 오히려 물건은 기회가 있는 건데 여기 있는 운송은 좌석이 남아있어도 그걸 다시 되팔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어찌 보면 미스트가 맞겠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근데 뒤를 보니까 뭐라고 나오면 운송의 양이, 제공되어지는 운송의 양이 초과하기 때문에. 자,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운송의 양이 뭐보다 많아요? 그것을 위한 수요보다 많아요. 즉, 지금
비행기를 타겠다는 사람은 20명밖에 안 되는데 내가 비행기에 담을 수 있는 거는 100명이니까 내가 더 훨씬 더 많죠. 그죠? 그 비행기를 가지고 있는 그 좌석을 가지고 있는 수가 좌석을 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 얘들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기회는 박탈되는 거예요. 기회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제 파생되어져 있는 이 운송으로 파생되어져 있는 운송을 해. 그거에 파생되어져 있는 수요는 자주 매우 어렵습니다가 되겠네요. 매우 어렵죠. 뭐 하는 게? 조화시키는 게 어렵죠. 아니, 물건 같은 경우에는 뭐 나중에 재고가 돼도 다시 팔면 되고 또 우리 막 땡처리 세일 해가지고 또 팔면 되는데, 이 물건이 이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예측하는 것도 그 수요를 조화시키는 것도 어려워요. 어디에? 그에 상응하는 공급을 맞추는 것도 어렵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언제 많이 팔릴지, 언제 적게 팔릴지. 그래서 실제로 운송회사는 뭘 선호해요? 추가적인 수용량이 있기를 바란대요. 자, 뭐하는? 수용하는. 예측이 불가능한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용량이 있기를 선호합니다. 어떻게? 종종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그래야지 판매가 되고 그 판매해가지고 돌아가는 그 판매 순환이 이익에 대한 순환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정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고3 문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들 그럼 우리가 기존에 지금 봤던 내용의 문장의 그 논리 구조도 좀 파악해 보시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주제를 좀 파악해 보시면 그래도 그 내용을 토대로 핵심 주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토대로 이 문장의 흐름에서 각각 잘못된 것이 뭔지를 찾는 건 조금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 연습 반드시 해보시고요. 쌤이랑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